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은 없다라는 걸 좀 선언해주면 쪽 환율 좀 떨어질 거예요. 떨어지고 정시는 조금 더 오르고 이런 그래서 좀 뭐 대선에서는 경쟁을 하더라도 국회도 대한민국 경제를 중심으로 좀 정치를 해주면 어떨까? 경제 리스크를 악화시키지 않는 뭐 공수처나 뭐 이런 데도 좀 너무 오버하지 않기.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죠. 수사 속도가 조금 그러니까 탄핵 절차가 늦어지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수사 속도가 별개거든요. 수사 속도가 좀 늦어지는 건 상관없거든요. 이재명 수사 속도가 좀 늦어진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뭐 1년 이상 늦춰진다. 이런 큰 리스크지만 대통령 선거 시점은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. 상관없죠. 탄핵할 심리라고.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무리를 가하고 뭐 지지자들 간에 뭐 유혈 충돌을 뭐 유발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수처가 사법기관이긴 하지만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속도를 좀 늦추는 그런 여론이 좀 일었으면 좋겠어요.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가령 뭐 남북 간에 우연적인 우발적인 충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방장관이 없으면 외국에서 보면 불안해할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을 여야 합의로 임명이 된다면 좀 더 경제 안정 효과가 크죠.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 뭐 얼마 전에도 뭐 제주항공 큰 사건이 있었지만 국가적 리스크, 대형 리스크를 가지고 LA 산불 우리는 그런 일이 뭐 그 정도는 없겠지만 이런 특히 안전, 안보 이 두 가지는 국가적 리스크, 경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. 다행히 뭐 아무 일 없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 탄핵안이 처리됐을 때 국회에서 초반에 그 외국 언론들이 많이 그랬어요. 우리 언론도 그랬지만 경제적 위기가 심화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환율은 살짝 떨어지면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. 그런데 지금 초반에는 좀 그렇지 않았잖아요.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우리 언론도 그러고 외국 언론도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였는데 뭐 단기적으로 나타날 만한 뭐 제가 보니까 저도 뭐 한국 공무원들 관료들 비판을 많이 하지만 글로벌하게 비교해 보면은 유능해요. 유능하고 일상적 업무로 대응을 잘하고 특히 이번에는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돼서 좀 위기가 왔는데 그걸 이창용 지금 누구지 최상목 이창용 이 체제가 잘 좀 막아주고 있어요. 환율 관리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고 국회에서도 좀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래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은 없다라는 걸 좀 선언해주면 쪽 환율 좀 떨어질 거예요. 떨어지고 정시는 조금 더 오르고 이런 그래서 좀 뭐 대선에서는 경쟁을 하더라도 국회도 대한민국 경제를 중심으로 좀 정치를 해주면 어떨까? 경제 리스크를 악화시키지 않는 걸 목표로 안정화시키는 걸 목표로 정치를 해주면 뭐 정치에 대한 신뢰도 좀 높아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? 왜냐하면 요즘 젊은 층들은 뭐 우리 세대 때 젊은 층과 달리 이제 코인이나 주식 투자 되게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금융 지수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. 자, 이게 민생이거든요, 민생. 증시가 민생이기 때문에 어떤 증시나 환율을 흔들지 않겠다, 국회가. 이런 거라도 여야가 좀 공동 선언해주고 하면 저는 뭐 국민들이 상당히 지지하지 않을까 싶어요. 환율 관리도 말입니다. 지금 뭐 안정화됐다고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게 뭐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해요. 우리나라가 지금 펀더멘털이 그냥 어느 정도 튼튼해서 버티는 거지. 뭐 터키 뭐 이런 쪽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몇 년 안 남았다. 환율 때문에 휘청거릴 날이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. 환율이나 경제 불안정 요인은 있죠. 예를 들어 뭐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부도날 수 있는
불량 채권들이 많은지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고, 근데 환율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? 한국은행이 꽤 잘하는 것 같아요. 한국은행이 적절하게 이제 살 때 사고 풀 때 풀고 조일 때 조이고 이렇게 해서 좀 1,500원대 이상으로 안 올라가게. 근데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곧 1,500원도 넘어선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고. 나오고 있죠.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미국의 또 이제 정책이 중요하잖아요. 뭐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가 안 떨어지고 네. 오르면 환율은 올라가죠. 올라가는데 어제 이제 물가가 이제 그렇게 크게 안 올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졌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환율은 좀 떨어질 요인이 더 강해지거든요. 이런 게 우리한테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. 우리가 대한민국이 통제할 수 있는 미국 거는 금리까지 뭐 우리가 그렇죠. 미국 물가나 이런 거 통제할 수 없는 네. 거니까 통제할 수 있는 거 정치 안정성 그리고 정부 흔들지 말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저 어디입니까 뭐 공수처나 뭐 이런 데도 좀 너무 오버하지 않기.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죠. 수사 속도가 조금 그러니까 탄핵 절차가 늦어지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수사 속도가 별개니까. 별개거든요. 수사 속도가 좀 늦어지는 건 상관없거든요. 이재명 수사 속도가 좀 늦어진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뭐 1년 이상 늦춰진다. 이런 큰 리스크지만 대통령 선거 시점은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. 상관없죠. 탄핵할 심리라고.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무리를 가하고 뭐 지지자들 간에 뭐 유혈 충돌을 뭐 유발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수처가 사법기관이긴 하지만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속도를 좀 늦추는 그런 여론이 좀 일었으면 좋겠어요.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. 그 좀 시간상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그 지금 아까 계속 누차 얘기하셨지만 정치가 먼저 안정화돼야 된다. 근데 지금 정치 대선을 빼고 조기 대선이 되든 말든 그건 빼고 지금 그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예를 들어서 이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가령 뭐 남북 간에 우연적인 우발적인 충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방장관이 없으면 외국에서 보면 불안해할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을 여야 합의로 이제 임명이 된다면 좀 더 경제 안정 효과가 크죠.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 뭐 얼마 전에도 뭐 저 제주항공 큰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 이런데 이제 국가적 리스크, 대형 리스크를 가지고 뭐 LA 산불 우리는 그런 일이 뭐 그 정도는 없겠지만 이런 특히 안전, 안보 이 두 가지는 국가적 리스크, 경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. 다행히 뭐 아무 일 없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큰 사고가 나면 이런 게 리스크. 기도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. 그런 거죠. 생각해보니까 정치권에서 국방부 장관 얘기는 나오질 않네요. 뭐 공석이라는 거를 뭐 지금 거의 군수내부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인데. 그렇죠.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죠. 북한이 뭐 장난쳤을 때 한국 군이 국방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걸 좀 올려주는 거는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. 그 최상목 대행 탄핵 얘기도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은 경제적으로 많이 안 좋을까요? 많이 안 좋을 거예요. 왜냐하면은 이제 최상목 대행은 다행히 경제부총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잘 챙길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다음 가면은 교육부총리로 가거든.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볼 때는 경제에 대한 어쨌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좀 더 커지겠죠. 알겠습니다.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었고요. 팩트앤뷰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.